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21일 오후 1시에 있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브리핑에는 크리스 홉킨스 교육부 장관과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4월 21일 현재 새로운 감염자는 5명으로 이 중 2명은 확인된 사례이고 3명은 의심 환자입니다. 총 누적 감염자 수는 1,445명입니다. 오클랜드 와이타커라 병원에서 7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오클랜드 테아타투의 세인트 마가렛 요양원에서 병원에 입원한 6명 중 1명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 32명이 회복됐고 이로써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006명입니다. 현재 12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중 3명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으로 미들모아와 더니던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제 하루 3,20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총 누적 검사 수는 89,503건입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어제 레벨 4 록다운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록다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 관계자들은 2주 더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과 경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맞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는 매일매일 수많은 비즈니스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록다운 연장으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지적하며 레벨 3 수준도 비즈니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록다운 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청구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소비자 보호원은 전기회사에 연락해 지급 방법에 대해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록다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들까지 집에서 머무르면서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또 며칠 동안 쌀쌀한 날씨로 난방용 전기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록다운으로 인해 전기미터 검침원들이 점검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 사용량에 대해 청구서가 발급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전기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전기회사에 연락해 대금 지급 방안을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시 검침원들의 정확한 사용량이 확인되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록다운으로 자동차들이 차고에 서 있지만 차량 관리를 위해서 30분 정도 시동을 켜도록 AA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AA의 관계자는 어제 TVNZ의 블랙페스트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배터리 문제를 이야기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30분 정도 엔진을 켜주는 것이 차량 관리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록다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밖으로 외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밖 오픈 장소에서 30분 정도 엔진을 켜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때 라디오나 다른 기기들은 꺼서 엔진의 부하를 줄이도록 권장했습니다. 또 공회전을 시키는 동안 반드시 환기가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 레벨 4 록다운이 해제되면서 28일 화요일은 교사들만 출근해 이번 텀 첫날인 29일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다음 주에 학교에 등교할 것인지를 학부모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아든 총리는 말하면서 가능하면 부모들이 집에서 학생들을 돌보기를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록다운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던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레벨 3로 건축, 제조, 임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거나 재택 근무가 가능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아든 총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페리 러시 교장협회 회장은 교육부가 10일 전에
이번 주 레벨 3에 대비해 학교 개학 준비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29일 개학에 맞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진자에 노출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격리시켜 더 이상의 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코비드19 감염 경로 추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 공중보건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코비드19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추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감염 경로 추적 시스템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 공중보건위원회들이 감염 경로 추적에 약점이 되고 있으며 의심 사례들을 분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을 더 투입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공중보건위원회를 도와줄 국가 서비스가 너무 천천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화번호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12개 지역 공중보건위원회에 5,500만 달러가 추가로 할당됐으며 이번 감염 경로 추적 시스템에 대한 감사는 아예샤 버렐 오타고 대학 과학자에 의해 지난 토요일 완료됐으며 버렐 과학자는 뉴질랜드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됐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던 한 40대 남성이 14일간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로트루아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4일 로트루아 시내의 펜턴 스트리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이 일상적인 교통 신호를 보내던 중 정지 신호에 따르기를 거부하던 42세의 한 운전자가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는데 20일 어제 경찰의 성명서에 따르면 그는 14일간의 구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추고는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와 같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침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니던의 인기가 높았던 관광열차 노선도 결국 운행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더니던 레일웨이즈 측은 4월 20일 어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결국 타에리 고지 관광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열차는 경치가 좋은 오타고 지방의 타에리 계곡을 운행하던 관광열차인데 회사에 따르면 록다운 이전부터 이미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열차 중단으로 모두 51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관계자는 그동안 열차 이용 승객들 중 80%가 외국 관광객들이었다면서 내년 여름 시즌에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광객들이 돌아올지 현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38원 95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6원 3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1원 57전입니다.